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회사에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잘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와서 전자결제 시스템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워플에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무슨 뭐 안전용품을 신청한다든지 식사를 신청한다든지 내가 회사에서 뭘 신청하고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알아야 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리고 또 질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트 탭으로 해서 화면 좀 바꿔주세요. 우리 워플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다들 보셔서 아시죠? 우리 게시판에 들어가면 한양중공 공지부터 시작해갖고 쭉 뭐 여러 가지 게시판들이 있는데, 이 공지에는 우리 회사 전체적인 그런 어떤 뭐 중요한 소식들 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취업 규칙 뭐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볼래요? 취업 규칙. 취업 규칙에 들어가면 PDF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의 취업 규칙 규정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공지 게시판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 입사했을 때 우리가 그 온보딩 페이지로 해가지고 다 안내를 해드렸지만 그 다음에는 또 우리 회사 정식으로 어디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지도 모를 수 있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취업 규칙, 우리 회사의 규정이 다 정리되어 있는 취업 규칙이 공지에 들어가 있고요. 뒤로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전보험 경영방침 뭐 계속 원래 회의 때 안내하고 하는데 대표님이 서명한 정식 문서하고 또 내용들이 이렇게 다 공지 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뒤로.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공지 게시판에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시고 우리 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회사의 주요 일정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신청,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좀 중요한데, 온라인 신청 게시판에 들어가면 어떤 화면이 있냐면 이제 뭐 공문 발급 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아차사고 접수도 있고, 아차사고 접수는 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구글 폼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우리 이제 위험성 평가 인정을 금요일 날 이제 심사를 오거든요. 근데 아차 사고를 어디에서 접수하는지 직원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위험성 평가는 어디서 오는 거지? 산업안전공단, 예, 산업안전공단에서. 그리고 뒤로 나가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식사가 있어요. 식사, 저녁 식사. 지금 제가 몇 번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저도 신청하고 가서 하면서 몇 명이 먹는지 누가 먹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신청을 안 하고 와서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한두 명 정도는 식당에서 여분으로 식사를 가져와서 뭐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나는 신청하고 갔는데 신청 안 하고 온 사람이 먹어가지고 밥이 없어. 그러면 식사를 또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제대로 신청을 하고 피해를 보는 이 직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잘 염두를 해두시고 잊지 마시고 좀 이 오후 2시 반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신청을 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고 못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러면은 우리는 식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신청하면은 10명이 먹든 안 먹든 그냥 무조건 10명 값을 내요. 식당에서 받아간다고. 근데 11명이 먹으면 11명 값을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청을 꼭 하시고 식사를 하셔야 우리 직원들 중에 밥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안 생기고, 또 식사를 신청을 했으면은 뭐 가능하면 꼭 식사를 하셔서 이렇게 좀 식당에다가 이렇게
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꼭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에서 물품 구매 요청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네. 물품 구매 요청.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 업무할 때 필요한 물품들 있잖아요. 사무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뭐가 있나요? 저 안전용품? 안전용품은 따로 신청한 데가 있고 뭐 멀티탭이라든지 외장하드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업무할 때 필요해가지고 좀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여기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청 들어오면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특정 제품을 원하신다 그러면 링크까지 이렇게 좀 달아주셔야 그 제품으로 구매를 해드리고 링크가 없이 지금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우리는 좀 이렇게 싼 거 가격 비교해갖고 제일 싼 거로 이렇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꼭 링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구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 요청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안전용품 신청이 안전용품 신청. 네, 여러분 그 장갑, 안전화, 안전모, 조끼 뭐 이런 것들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원하는 사이즈 또는 뭐 모델 있으면 뭐 이렇게 추가 요청사항에다 링크 같은 거 달아주시면 뭐 출장 나가기 전에 또는 우리 회사 공장 내에서 안전화를 뭐 한 2, 3년 써가지고 다 달았다, 찢어졌다 그러면 바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도대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해진 대로 입고 다니고 구멍 나고 이렇게 그냥 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 바로바로 구매를 해드립니다. 특별히 생산 쪽 또 우리 품질 쪽 우리 공장에서 계속 애쓰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물품들 안전용품들 특히 바로바로 좀 필요한 거 있으면은 구매 요청을 해가지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의견하면 저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 명함 신청, 뭐 근무복 신청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양식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근무복이 저희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그 새로 뭐 구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찢어지고 훼손되고 이래서 좀 긴급하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구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아시겠죠?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온라인 신청에 여러 가지 하여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영업부나 또 이렇게 연구소나 또 외부로 이제 문서 보낼 때 공문 발급 대상 한번 봅시다. 예전에는 공문 발급을 한번 받으려면 경영지원부에 와가지고 문서 번호를 따고 대장에다 기록하고 그 번호 가지고 이제 작성을 했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빨리빨리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외부에 공문을 보내야 될 때는 우리가 이제 문서 번호를 따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내용을 작성하시고 효율적으로 업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지원부 한번 들어갈까요? 게시판에. 우리 한라인으로 해가지고 저기 한 60여 명 들어와 있는 우리 회사 전체 직원 들어와 있는 한라인 있잖아요. 거기에 한라인에 무슨 내용이 보내졌는지 뭐 중간에 누락돼서 뭐 못 보시는 분들 1월달 뭐 하여튼 예전 것도 다 여기 게시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한라인이라고 경영지원부에서 한라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동안에 예전에 안내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뭐 검색해서 찾으셔도 되고 우리 저기 카톡으로 확인하는 거 또 이 전자결제 시스템 안에서 게시판에서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부 쪽에서 그 반차 사용 시간 한번 봅시다. 우리 규정된 근무 시간이 하루 8시간이잖아요. 반차가 뭔지 알죠? 연차는 하루 전체를 다 휴가를 내는 거고
반차는 그 중에 반을 내는 거예요. 오전이든 오후든 반을 내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이 8시간 근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9시부터 업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전 반차는 9시부터 9시, 10시, 11시 점심시간 뛰고 1시, 2시까지 해서 오전 업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가 오전으로 보는 거예요. 휴가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오후는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하루가 나눠요. 4시간 단위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내가 반차를 냈다. 그러면 회사에 몇 시까지 들어오면 되겠어요?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점심 먹고 막 서둘러서 막 이렇게 급하게 올 필요 없고 오후 2시까지만 들어오면 된다. 오전 반차는. 그리고 오후 반차는 내가 오전에 업무하고 오후에 반차를 썼다. 그러면 퇴근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오후 2시부터 오후 반차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오후 13시, 오후 1시에 내가 무슨 일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오후 반차 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반차를 내야 되냐, 연차를 내야 되냐 헷갈리잖아요. 원래는 연차를 내고 가는 게 맞는데 오후 2시부터 해서 그냥 오후 반차를 내고 이거는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부서장님이 오케이 하시면 점심시간 그러니까 뭐 12시 이후에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 여러분 편의를 봐서 하루 연차를 낼 거를 그냥 오후 반차를 내고 업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거를 너무 또 이렇게 악용을 하셔가지고 오후 반차 냈으니까 난 점심 뭐 12시부터 그냥 나가버린다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규정상 안 맞는다. 그런데 여러분 편의상 부서장님 승인을 받으면 그 오후 2시 전에라도 출발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부서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을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 갑시다. 원래회의 한번 볼까요? 원래회의 게시판. 우리 저 맨 위에 거 한번. 우리 어제 원래회의 했잖아요. 그죠? 원래회의 한 내용이 동영상으로 해서 다 그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돼 있고 원래회의 때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됐는지 또 뭐 사진, 원래회의 자료, PPT 자료 이런 것들 다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우리 품질보증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을 해가지고 이 원래회의를 잘 참석을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가지고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는 뭐 원래회의 때 무슨 중요한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다 유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보시고 또 외부에 나가서 출장 때문에 못 본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실 한번 가볼까요? 자료실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서류부터 해갖고 굉장히 많이 우리 회사의 어떤 자료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검색창에 검색하면은 웬만한 것들 다 검색이 돼요. 제목으로 하시면. 자, 그런데 여기서 증명서 발급 모읍을 한번 보면 그 외부의 업무 때문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중에 뭐 이런 사업자 등록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구한테 또 신청을 해서 다운을 받아야 되냐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경영지원에서 다 이렇게 리스트화 해가지고 첨부 파일에 들어가 보면 이 좌측에 있는 번호대로 다 데이터가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특히 뭐 영업부, 뭐 연구소 외부에 서류를 발송해야 될 때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다운받아서 보내시면 된다. 근데 혹시 뭐 업무를 하다가 이 발급 일자가 조금 최신 게 필요하다. 근데 너무 옛날 거다 그러면은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최신 걸로 다시 업로드 해달라고 그러면 바로 발급해가지고 또 업로드 해드리고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관련된 서류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실 한번 다시 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게시판에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거 한번 쭉 보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뭐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뭐 신청 거의 아마 대부분 하셨을 텐데
혹시 안에서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료 한번 볼까요? 교육자료. 교육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 임원회의 교육 영상 한번. 우리 월요일마다 회장님하고 그 임원급들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하실 때 그때 이제 영상 교육자료를 시청을 하거든요. 그것도 다시 볼 수 있도록 다 여기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님께서 혹시 그 회의 중에 봤던 영상을 뭐 같이 보시자고 하는 그런 그 부서도 있는데 그럴 때 이용하셔서 이렇게 뭐 업무 관련된 영상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명 게시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익명 게시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충처리위원 안내 한번 들어가 볼래요? 회사의 고충처리위원으로 제가 임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사진이 안 나오는데 임명장은 뭐 저기 뭐야 하여튼 첨부를 나중에 다시 해드릴 테니까 제 연락처하고 메일 주소하고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쪽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글쓰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 글쓰기는 이 익명 게시판에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은 상태로 익명으로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회사 전체 직원이 다 볼 수 있는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에서 글쓰기를 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작성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고 회사 전체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이게 뭐 괜찮은 거냐 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도 올릴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요거는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충을 겪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뒤로 나가서. 근데 익명 건의함이라는 게 있어요. 글쓰기가 있고 익명 건의함이 있는데 이거는 메시지로 해서 특정 대상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대표님한테 일을 좀 알리고 내가 조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수신자에다가 대표님 이건 이름을 쓰는 거냐? 아니면 메일 주소를 쓰는 거냐? 이름 검색하면 다 나오네요. 네. 이름을 검색을 해서 수신자를 지정하고 제목하고 글 쓰고 보내면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메시지로 발송이 돼요. 근데 자,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조치를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직접 조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익명으로 보내버리면 그 사람한테 대표님한테 메시지가 가는데 누군지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지로 보낼 때는 수신자 그다음에 내용에다가 내가 누굽니다. 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작성을 해서 보내면 이거는 대표님한테 보내면 대표님만 볼 수 있고 저한테 보내시면 저만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고충을 입력해서 처리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 회사에 이런 익명 게시판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고충을 겪을 때 말씀하시는 그런 창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PT로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좀 나중에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한 번 더 요청을 드릴 건데 지금 휴대폰 다 꺼내셔가지고 유튜브 계정 다 있으시죠? 우리 회사 계정 한번 검색을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면 유튜브에다가 한양전공 치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또 이제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건 뭐 의무적으로 꼭 하셔라 이건 아닌데 이걸 요청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실시간으로 해서 어떤 뭐 중요한 행사나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할 때 그게 이제 구독자가 50명이 돼야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명을 좀 모아서 나중에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도 우리 회사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실시간으로 무슨 행사를 이렇게 방송해야 될 때 좀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가능하시면 구독을 해주시고 여기에 따로 올라가는 영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막 회사께 계속 올라가고 막 짜증나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다 비공개로 올라가 있고 링크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뭐 뜨는 거 불편한 거 없으니까 가능하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한양전공 HYLE 1978 이게 회사 계정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4월이 되면 우리 연봉 협상을 하거든요. 이제 2024년 뭐 1월 이후에 이제 입사하신 분들은 좀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거의 대부분 요 연봉 협상에 이제 대상자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봉 협상 관련해서 뭐 이제 또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뭐가 내가 좀 이상하다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은 옆에 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보셔 봐야 다 서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사실 급여 관련된 내용 또 연봉 관련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이제 뭐 대표님, 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입력하시는 소수의 분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정식으로 질의가 돼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게 좀 뭐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된 답도 안 나올 뿐더러 우리 연봉 계약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요 기타 사항에 뭐 이건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약서이기 때문에. 근데 요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원은 연봉 내역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누설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가능하면 뭐 고충 처리 상담을 하는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정식적인 루트로 이런 것들이 뭐 확인이 되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뭐 연봉도 마찬가지고 뭐 명절 때 들어가는 상여금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게 자기는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제 일은 부서장님 통해서 근데 부서장님한테 말하기가 좀 그렇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정식적인 루트로 답변을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 시즌 협상 시즌이 다 왔는데 이 내용은 이제 서로 이렇게 논의하고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니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럴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여러분이 1대1로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염두를 해두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화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왕 교육할 때 요 이제 좀 자료를 좀 쓰려고 몇 개 좀 모아놨습니다. 근데 요 내용 중에 여러분이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게 우리 지금 1층에 보면은 그 웰컴 모니터라고 해서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중대재해 알림으로 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이제 이런 알림이 다 오거든요. 우리 회사하고 업무하고 좀 관련이 있겠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참고를 하실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지나가시면서 이런 게 있으면 좀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림만 보셔도 무슨 사고인지 알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는 지게차하고 뭐 사다리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우리 회사에서는 가장 많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또 그 품질 보증부 쪽에서는 감전 같은 거, 뭐 이제 시험하다가 뭐 이제 감전 뭐 이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게차, 사다리, 그다음에 감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호하는 안전모 착용하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불편해서 또 더워서 갑갑해서 잘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여러분 개인도 엄청난 손해이고 회사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제발 좀 매번 따라다니면서 안전모 착용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안전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안전모, 안전화 뭐 이런 것들 좀 잘 착용하실 수 있도록 요 위에 올라가시는 분들 꼭 안전모 착용해 주시고요. 우리 호이스트 그다음에 지게차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외에 궁금한 내용이나 또 그동안 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지금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을 해드리고 부사님도 계시는데 부사님 답변할 수 있는 거 해드리고 그게 아니고 뭐 대표님까지 보고가 돼서 조치가 돼야 되는 것들은 여기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하고 조치를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회사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거 부서장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고충처리위원한테 연락해서 문의하셔도 되고 뭐 인터넷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익명 게시판 활용하시면 되고 아까 워플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 다 안내해 드렸죠.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루트로 해서 추가로 좀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평소에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한라인으로 카톡을 저희가 가능하면 하루에 하나 이상은 잘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막 여러 가지 오면은 잘 보지도 않고 또 이제 그냥 확인 안 하고 숫자만 없애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하루에 하나 이상을 잘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라인으로 전달되는 내용은 우리 전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 긴급한 사항이나 또는 뭐 신청하세요, 또 뭐 어디 뭐 참여하세요, 뭐 받아가세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라인으로 공지되는 내용을 조금 귀찮더라도 내용 한번 보시고 아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아니구나 취사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전혀 없으세요? 네, 너무 고생하셨고 그 화면 뭐 준비해가지고 사진 한번 찍는다고. 아, 네, 그 교육 사진 좀. 요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이쪽에 있는 분들만 하셔도 되죠? 네, 네. 10명 정도만.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준비하세요.